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선우빈입니다. 자, 4월 17일 국가직 구급시험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좀 실수하신 분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는 또 지방직 시험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관왕대도 여러분 두 군데 다 못 가니까 자, 한 군데만 확실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은 좀 더 여러분 철저하게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시험 당일날 자, 총평과 해설 만들어서 자 4시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다음날 자 하루 지났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자 이제 국가직 시험 결국 이게 지방직 시험이거든요. 왜 같은 곳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국가직 시험이 어떤 패턴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또 자 어떤 새로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어떤 또 공부를 해야 될지 우리가 지방직 시험에서 자 어떻게 자, 위에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자, 그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 5년간 국가직 시험. 자, 우리가 유형 좀 볼게요, 여러분. 일단 난이도를 좀 보겠습니다. 난이도를 보면 2016년 그냥 중이었고요. 2017년도 그냥 중이었습니다. 100점 맞으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자, 2017년 자, 하반기에 자, 다시 자,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죠. 출제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2018년 최고로 어려웠습니다. 이때 자 70점, 80점 맞고 다 합격하셨어요. 자 그리고 2019년에 다시 문제는 너무 쉬워졌죠. 그래서 완전 여러분 중하였습니다. 100점 맞으셔야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 시험에서는 95점 받고 여러분 뭐 다른 과목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사 95점 받고도 떨어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020년에 시험 조절이 드디어 여러분 난도 조절을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2020년 문제 자 우리가 그 조절을 성공하면서 일단 한 85점에서 90점이면 충분히 자 좀 컷이 높은 직렬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올해 어떨 거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작년과 같은 수준의 난도를 조절할 거다. 자 그랬고요. 단 차이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세련됐고 국가직스럽다 생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르네. 국가직과 좀 다른 느낌이네. 그런 생각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용어가, 한자 용어가 많았죠. 그러니까 전축분, 이렇게 한자 용어 잘 안 쓰거든요. 벽돌 무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최순호의 시문 28조도, 자, 부처님 또는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 한자 용어, 석교라는, 자, 이 아예 한자 용어에 가까운 여러분 그런 사료를 제시해서 이미 기출된 사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시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의 난도는 작년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늘 강조했지만 뭐 이거는 뭐 국가직, 지방직,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사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경제사 비중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점 방지형 문제가 딱 2개가 있었어요. 다 문화사 관련 문제였는데 우리나라의 세계유산과 기록유산 그리고 발해 수도 이전과 수도 변하는 과정과 함께 자 관련 문화유산 물어보는 거, 요 지도 관련 문제가 여러분 좀 당황스러웠던 문제죠. 굉장히 잘 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은 100점 우리가 100점을 맞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100점 못 맞아서 좌절하는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컷이 높은 직렬 예를 들어서 검찰직이나 행정직 같은 경우는 90점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좀 컷이 낮은 직렬은 85점 또는 80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국어, 영어 이 부분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 과목이 여러분 자 여러분의 합격에 점수를 올려줄 거고요. 한국사는 결국 자 이 당락을 결정하는 또 그런 과목이 이번엔 됐네요. 자 어쨌든 자 이 부분 보시면서 자 작년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년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전 근대사 13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12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 작년에는 7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8문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근현대사는 7문제에서 8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험에 근현대사 파트가 많이 나왔지만 근현대사 관련 문제가 어렵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근현대사 부분을 좀 제대로 보고 좀 가셔야 된다. 그거는 또 강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원별로 보겠습니다. 즉
자, 선사시대 및 초기국가, 그리고 이제, 자,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 이렇게 단원별 또는 주제별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정치사가 11문제였고요. 경제사 1문제, 사회사가 좀 많았었죠. 구제도감 등등등. 작년에 굉장히 세련된 사회 관련 문제가 많았습니다. 5문제였었고요. 문화사 관련 문제도 꽤 많았죠. 4문제였고, 선사, 자, 1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구속기 관련 유적지였죠. 자, 올해는 여러분 선사 문제 1문제였고요. 정치사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11문제, 올해는 13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경제 1문제 냈는데 올해는 4문제 냈어요. 그리고 요 4문제가 경찰이나 또는 경찰 간부 그리고 7급 수준으로 약간 보통 국가직에서 내는 어떤 좋아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 있는데 그걸 좀 벗어나서 조금 여러분 구석진 대회에서 문제를 냈죠. 그래서 여러분 좀 꼼꼼하게 좀 보셨어야 되고요. 개념을 정확히 잡으셨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는 1문제도 안 나왔고요. 자, 문화사 문제 2문제 나왔는데 이 2문제가 굉장히 세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 나온, 자, 여러분 주제들 좀 볼까요? 자, 선사시대. 이건 뭐 준우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하였고요. 자, 고대사에 3문제 나왔는데, 자, 일단 유리왕, 요거 굉장히 여러분 황당하셨을 거예요. 이게 특히 나체격형, 자, 1번 문제였잖아요. 황조가가 나와서, 여러분, 이거는 한국사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여러분 서정가요는 아니거든요. 이건 국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자, 이 국어를 다시 공무원 공부 하시는 분들은 국어 공부 하셨으니까, 아, 이거는, 자, 유리왕의 황조가이구나. 이거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제가 남부에, 자, 박물관에 올려진, 자, 여러분의 점수, 분포들 보니까, 자, 유리왕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 많은 틀리진 않으셨더라고요.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는 당연히 발해 수도 유적이었고요. 자, 유리왕은 5번째로 많은 분들이 틀리셨던 문제였습니다. 자,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당황했던 문제죠. 제가 늘 요즘 최근에 공무원 시험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자 국문학사와 그 다음에 한국사가 연결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제 선우빈 유튜브에서 이거는 한국사인가 국어 문제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해드렸었는데 요 황조가도 좀 해드릴 거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 부분 좀 신경 써서 다음번 지방직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문학 작품 관련 유튜브도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급발전 과정 이거 늘 나오는 패턴이었고요. 발해 수도별 유적 이건 틀렸어도 여러분 억울하지 않은 문제죠. 정말 잘 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사의 3문제 늘 나오는 안양, 그 다음에 늘 나오는 성종, 그리고 향리 관련 문제였습니다. 특히 향리 관련 문제는 기출문제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냈던 문제. 그래서 기출이 자 또 한 번 예상 문제라는 걸 또 알려주는 자 증거였고요. 자 조선전기 2문제 나왔습니다. 세조 그리고 조광조 나왔었죠. 특히 올해 자 정도전이나 조광조에 주력해야 된다 그 얘기 있었는데 자 그럼 조광조가 나왔네요. 자 조선후기 자 한 문제 나왔고 이양법 관련 문제 경제 관련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들어갑니다. 자 근대사의 발전기 또는 개화기 3문제 나왔고요. 자 늘 불평등 조약 나온다고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자 공무원 선생님들 다 강조합니다. 우리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조미소 통상조약 나왔고 그리고 흥선대원군 나왔고 그리고 개항기 무역 나왔는데 시험 보고 나서 의외로 실수하신 부분이 요 개항기 무역 부분 여기를 좀 실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파트를 많이 보지 않아서 그래요. 늘 정치 파트만 보다 보니 여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자 제국주의는 뭐예요? 경적 침략과 정치적 침략을 동시에 한다는 거. 그래서 늘 제국주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침략했는지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꼭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특징은 지금 이 뭐 유리왕, 그 다음에 여기 발해 유적,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과 기록문화유산 좀 요런 자 참신한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기출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료들을 자 사료도 다 기출된 사료였어요. 근데 왜 낯설게 느껴졌을까? 흥선대원군도 왜 낯설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또 여기 좀 이따 얘기할 국민대표회의도 왜 낯설게 느껴졌을까? 왜냐면 좀 원래 이 사료들이 여러분 자 거의 과거 거는 다 한자였었잖아요. 한자인데 이 한문 해석을 조금 더 자 부드럽게 해줄 거냐 아니면 그냥 그런 식으로 좀 거칠게 한자 용어 그대로 넣어줄 거냐 그거였는데 이번 시험은 조금 올드하게 자 그런 한자 용어가 많았고 그 다음에 조금 봤던 부분에 그 주변 다른 부분을 좀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자 나왔던 추세잖아요. 왜? 2007년 문제가 공개됐어요.
우리 역사, 여러분 한국사는 사료 갖고 낼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똑같은 사료 낼 수 없으니 좀 원산에 가까운 그러면서 그 사료의 앞부분을 더 몇 줄 더 추가되어서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을 출제자가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낯설진 않은데 뭔가 익숙한 사료인데도 불구하고 왜 낯설게 느껴졌을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본 개념과 함께 사료 보는 연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제강점기 즉 민족 독립운동기 세 문제 나왔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 민족 말살 정책 이건 늘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후의 사건이 뭐냐. 그래서 전후를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국민대표회의 요 사료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낯설게 느껴졌던 게 바로 좀 그 나왔던 사료의 주변 부분까지 통째로 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늘 나오는 거죠. 현대사 여러분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유신헌법 시기 사건 어렵지 않았어요. 현대사까지 하면 제대로 기본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만 정부의 경제정책 당연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분류사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시기별 대외 교류. 그러면 계시우 씨는 조선 후기 상황인데 특히 청하고의 무역이잖아요. 근데 명하고의 조선 명하고 무역하는 과정에서 계시우 씨 있었다. 바로 그 선지를 잡아냈고요. 그리고 세계문화遺産과 기록문화遺産 물어보는 문제. 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들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요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료로 또한 요 기출과 요 기출을 어떻게 선지를 바꾸면서 또한 한두 문제 새로운 선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출제자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차분히 풀어볼게요. 1번 여러분 일단 시조 때문에 당황하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국사 문제 푸는 거야? 이거 국어야? 이러면서 다음 시간을 지금 왕의 제2기간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울 사이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누와 함께 돌아가리라. 어쨌든 유리왕의 황조가였고요. 이 황조가의 배경은 국어 시간에 공부하셨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이게 유리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속어법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진대법 뭐였어요? 이세기 고국 천왕이고 낭랑 대방 축출한 것은 4세기 초 미천왕이고 그리고 율령을 반파하고 중앙 집권 체제 강조한 것은 4세기 소수희망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왕들 업적 갖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대왕 유리왕은 처음에 고구려는 졸번 이 산악지대에서 시작해서 좀 있다가 평주로 가죠. 그래서 국내성 또는 집안으로 천도하는 게 이대 유리왕의 업적이었습니다. 지금 그 방문가게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점수를 쭉 올리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채점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유리왕 관련 문제가 어제 당일날 여러분의 정답률은 지금 29%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오답률이 29%였고요. 그러니까 정답률은 80%가 된 거죠. 그래서 국문학사에서 조금 여러분 익숙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단지 당황했을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키워드 잡아왔습니다.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에 회원사를 세우고 1543년에 교육시설을 더해서 백운동서원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양을 모시기 위해서 백운동서원을 두었고 이 백운동서원은 나중에 명종 때 이왕의 건의로 소수서원이 된다. 맨날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양 물어보는 거. 안양은 당연히 고려시대 유학자잖아요. 고려시대 유학자. 그래서 충렬왕 때 최초로 성리학을 갖고 온 사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해주향약. 여러분 향약은 16세기 상황이고 특히 16세기에 처음 나왔고요. 특히 해주향약은 율곡 이이가 만든 거고 성학십도는 이왕이고 일본에 가서 일본 기행문 해동제국기는 신숙주였고 그가 일본에 갔던 것은 세종 때고 그리고 이 책은 성종 때 썼다는 거. 이것도 그러면 잘 나오는 선지기 때문에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중하의 문제였죠. 그 다음 우리는 다시 읽어보죠. 제가 이제 요거
이 문제와 함께 자, 1월 달 2021년 코로나 전국 속에 1월부터 자, 우리가 3월까지 자, 1, 2월에는 단원별 문제풀이, 3월에는 동력 문제풀이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떤 훈련했는지, 우리의 공부가 어떤 방향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올해 자, 단원별 문제풀이 기적의 실전 300제에서 95번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가장 기본에 주력하라. 자, 그런 의미에서 갖고 왔고요. 저희 이런 문제 봤잖아요. 자, 그는 충렬항을 따라 원에 갔다가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그려와 자, 고려의 주자, 즉 성리학을 보급해서 안양이었고요. 그래서 안양은 자, 일단 당연히 우리가 이때 자, 중종 때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세였고 명종 때 이 인물을 배양하게 한 이 서원은 자, 뭐가 된다? 네, 소수서원으로 사액된다. 그러면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잡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이 문제가 변형될 수 있는 지방직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직의 문제풀이였지만 사실 이거는 지방직 문제풀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요. 자, 문제 적중됐네요.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도항인데, 여러분,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독해를 잘해야 돼요.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자, 국가직 취급. 이제는 이제 국사가 사라졌지만, 그리고 지방직 취급. 뭐요? 자, 이 발문에서, 일단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 앞에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1919년 3월 2일 탁골공. 그러면, 고종인가? 이랬는데, 자, 이 뒤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 공원에 있는 이 탑은, 자, 이 왕이 세운 걸로, 자, 고려 때 만든 경천사 10층 석탑에, 자, 그대로, 자, 영향을 받고 만든, 자, 쌍둥이, 자, 탑이다. 바로 뭐였습니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잖아요. 그래서 세조죠.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이런 패턴 너무 많았습니다. 읽고, 요 시기에, 요 앞에 왕이 누구냐, 또는 이 이후의 왕이냐, 또는 요 시기에 자, 앞에 사건 뭐냐, 뒤에 사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자, 꼼꼼하게 좀 자,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조는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죠? 바로 뭐였습니까? 6조 집계제 실시. 자, 태종가, 자, 세조가 6조 집계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답은 자, 3번 된 거죠, 뭐. 자, 나머지 보세요, 여러분. 이미 해설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 전쟁사를 정리한 자, 동국병감은 문종 때였고요. 그리고 자, 이 동문서는 자, 서고정의 동문서는 성종 때였고, 그 다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 자, 이궁인 창덕궁 만들 왕은 자, 태종이었고, 그러면서 다시 이 문제는 세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자, 주요 왕들, 자, 지방직을 위해서 한 번 더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와 함께 뭐 이거는 자, 우리가 자, 이런 문제도 풀었잖아요. 자, 기적의 실전 300제, 113번 문제. 미술진 그가 시행한 정책을 옳은 것은. 자,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권세 있는 신하는 공신이든 처남이든 가리지 않고 처단하고 육조를 직접 장악해서 의정부 재상 중심의 정책 운영을 자, 국왕 중심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자, 태종과 세조의 육조 직계제를 굉장히 구별했었던 문제를 풀었었고요. 이런 거 앞으로 계속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4번 문제. 자, 탕현이를 보세요. 자, 이 인물. 누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청거를 하게 하십시오. 그 후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았던 일이고 중국 한나라의 자, 혈량가와 무슨 방정가의 뜻을 이은 것이다. 우리 알고 있는 키워드 혈량가잖아요. 현명한 인재를 길러야 돼. 조광조가 중종에게 얘기했던 살림 청거지였으니까. 아, 바로 조광조구나. 자, 조광조와 관련돼서 자, 뭐였습니까? 그는 얼마나 조광조가 급진적 개혁 요구하다가 자, 사학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바로 기묘사로 탄압받았다.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조의제를 사초에 실었다. 나머지 문정왕후, 연산군 생모, 윤씨 패배하는데 동조. 사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자, 제가
자, 방문각과 그리고 저희 카페에 올려드린 해설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답이 뭐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 기묘사화 이거였었고요. 그 다음, 이러한 문제와 함께 항상 사와 관련 문제,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3월에 공부했던 봉투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사와, 무어, 갑자, 기묘, 을사 관련 문제가 꽤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126번이었죠. 이런 식으로 작년 국가직 패턴에 맞춰서 냈던 문제가 있었는데 한 인물사를 연대표로 그러면서 자, 증광씨가 보고, 자, 소격수가 보고, 현량가 실실 주장했던, 그래서 이거는 조광조의 일대기를 이런 식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 자, 유윤삭제, 자, 주장하고, 그 다음, 능주에서 유배된 후 사사됐다. 이게 바로 뭐다? 예, 기묘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출제자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진 않아요. 단지 기출문제를 변형시켜서 여러분이 개념이 좀 안 잡힌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결국 이거는 여러분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항상 제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기본 개념을 보면서 문제, 자, 이런 선지 안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서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저희는 자, 뭐였습니까? 그의 업적. 자, 소격수 없애자. 마인산 초지 없앴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청거제, 이 디귿을, 자, 현량가는, 자, 이런 살인 청거제였다. 그런 거 얘기하면서 조광조 얘기했었고요. 이 외척끼리 여러분 권력싸움, 이거는 을사사화였었잖아요. 자, 을사사화 관계돼서 다시 요 앞에, 자, 문제 볼까요? 여기, 이 문정왕후의 여러분 수렴청정,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외척. 특히 소윤, 윤원영을 중심으로. 바로 이 소윤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런 사화를 보시면서 그런 기본 개념을 한 번 더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죠. 선사시대에 늘 유적지와 이 유적지가 어느 시대 거고 그 시대에 나올 수 있는 유물을 기억하라. 자, 양양오산이 당연히 신석기. 자, 신석기. 자, 이름 민문이, 덤문이, 핏살무늬 토기 이런 게 나오는 곳이고요. 서울 암사동 아주 대표적인 자, 신석 유적지. 특히 서울 암사동 핏살무늬 토기는 밑이 뾰족하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공주 석장이 구석 유적지였죠. 그리고 미송이 토기는 청동기 유물이고요. 자, 미송이, 의주 미송이 동굴에서 발견됐고요. 자, 부산 동삼동, 자, 신석기 유적지 맞는데, 자, 아슐리안 계통의 주목도끼는, 자, 구석기, 특히 처음 나온 곳은 연천 전곡리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 난이도 하의 문제였고, 자, 기본적으로 다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문제였죠. 드리는 문제가 일단 10문제가 있어요. 그 10문제는 실수하지 않고, 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적중했다. 그런 문제는 안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자, 삼국 얘기해 볼까요? 자, 삼국 발전 과정 가장 기본 패턴이죠, 여러분. 다음, 자, 자,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됐고 수도를 웅주로, 그럼 백제 얘기였어요. 자, 백제, 웅주로 문을 열었어. 자, 문주왕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아예 알려줬네. 성왕이고. 그러면, 자, 늘 성왕 때 우리가 옆에 신라왕은 누구예요? 진흥왕이었잖아. 진흥왕. 그래서 이 성왕과 진흥왕 얘기. 그러면 요 앞에 왕은 누구다? 네, 법흥왕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자 4번. 자, 법흥왕 때 불교 공인이죠. 2차돈의 순교로.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선지 보면 대가야 정복 진흥왕이에요. 자, 순수비 진흥왕의 4대 순수비. 자, 뭐 황초령비, 마운영비, 북한산비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자, 국사도 진흥왕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갖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게 한 거죠. 요건 조금 저라면 여러분 여기에 자, 한 2번, 3번을 다른 왕으로 집어넣어서 더 헷갈리게 할 건데 출제자는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방육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이거 경찰도 마찬가지. 패턴은 늘 같다. 제가 이런 문제 패턴 너무 많이 풀었는데 제가 이거는 자, 적중 문제라고는 갖고 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뭐를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했냐면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늘 봤던 이 도표 기억나시죠? 저희 지자분들 2세부터 7세기 삼국 발전 과정 고구려, 백제, 신라 보면서 최근의 유형은 삼국을 같이 본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백제, 자, 문주왕이 가가 됐고 그 다음에 성왕이 나가 됐고 요 사이에 있을 신라왕 물어보니 당연히 여러분 지중왕이 나오거나 법흥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 구별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2018년 굉장히 어려웠던 국가직 9급에서는 이런 문제를 더 엄청 높여서 지능왕의 업적 중에 자, 뭐가 먼저냐? 자, 국사를 먼저 편찬하고 그러면서 다시 자, 한강을 어떻게 차지했고 그런 것들 아주 꼼꼼하게 물어봤지만 이번 시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 시험은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문제는 드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정말 빨리빨리 여러분 하셔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되고요. 그런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더 확실하게 잡아 두시고 자, 삼국의 자, 발전 과정, 동시대 옆에 왕들도 같이 보시는 훈련도 꼭 하셔야 됩니다.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7번 문제 볼까요? 시기별 대외 교류. 자, 이제 삼국부터 조선시대까지 자, 대외 관계. 자, 백제 6세기 성황 때 노르사측에 일본의 불교를 처음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갖다 줬으니 불교과 불상도 전해줬겠죠. 자, 통일신라 바다의 왕자 장보고, 자, 청해진 설치, 해상권 장악. 자, 고려 예산강 입구의 병난도가 국제항이었고 이미 아시잖아요. 자, 조선 전기는 명, 그리고 조선 후기는 명은 사라지고 청으로 가는데 늘 강조했죠. 개시 후시는 늘 조선 후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도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문제였고 단 찔끔찔끔 문제를 낸 거죠. 왜? 문제 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 이렇게 통합되는 문제 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이럴 때 지방직을 위해서 이 문제 갖고 여러분 다시 공부를 하시는 그런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시험이었잖아요. 자, 오늘 해설 강의하면 오늘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다시 공부하는 분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자, 할 때 어떻게 한다? 어제 봤던 문제를 갖고 즉 국가직 문제를 갖고 다시 기본설 찾아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변형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조선 후기에 정말 강조했던 거고 여러분 특히 조선 후기 이 의주에 중강계시, 중강후시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쪽에 경원계시, 회령계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1번하고는 여기 외관계시, 외관후시.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뭐에? 조선시대 때 1번하고는 외관계시, 외관후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선지로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다른 쪽을 두 개를 바꿔서 또 다른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주제는 한 번 더 기본서를 보시고 또는 연결고리 테마사에 이렇게 여러분 자 대외무역 정리해드린 그 도표와 지도를 보시는 훈련을 오늘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강의 듣고 나서 그렇게 꼭 공부해 두십시오. 자 8번 문제. 자 세계유산과 세계기록문화유산 물어보는 자 우리나라 자 세계유산 세계기록문화유산 나왔던 문제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짜집게 낸 문제인데 단 니은 양산 통도사에 요 금강계당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 요게 좀 낯설었죠? 우리 이런 연습 정말 많이 했잖아요. 낯선 거 있을 때 일단 삼각형 하라. 그리고 나머지를 봐라. 자 공주 송산이 고부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 출제자가 여러분 전축분 우리 이제 거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다 여러분 한글로 바뀌어서 벽돌무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전축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출제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죠. 한자주 용어도 알아야 된다. 전축분 즉 벽돌무덤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얘는 단독 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고 그리고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나오지 않고 이 6호분에는 벽화가 나온다는 것까지 자 2020년 기출문제였어요. 어디에서? 경찰 간부 문제에서. 자, 그 다음. 자, 남한산성 너무 중요하죠. 병자호란 때, 자,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그 다음, 승정원 일기. 당연히 여기 승정원 일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맞는데, 뒤에 내용,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발췌해서 뽑은 것은 뭡니까? 국조보감이죠. 그러니까, 뒤가 틀린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문화유산을 골라라가 아니라 그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였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니은 선지가 되게 헷갈렸지만 지금 기억하고 디귿은 알고 있으니 자 기억, 디귿 이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리을은 당연히 이 국조보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공무원 공부하신 분들은
좀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실록은 왕이 볼 수 없다. 그래서 자, 실록 중에 좋은 언행만 모아서 만든 게 국조보감이고, 당연히 자, 실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지만 국조보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아닌 것도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기억 드것이 돼 있는 게 지금 3법분이 없잖아. 다행히 지금 그래서 니은 선지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어제 그 점수 올린 걸 보니까 이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 8번 문제도 여러분이 베스트 문제 많이 틀렸던 문제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답률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속어법으로 니은 선지 낯설지만 푸신 거예요. 이건 앞으로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어제 해설하면서 우리 제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수업에서는 다 얘기해 줬어. 문화유산 얘기하려면 여러분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여러분 좀 해드리는 저희 선우빈, 뚜벅이, 3분 역사 이런 데서 조금 설명해 드렸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좀 더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언급했으면 여러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물론 니은 선지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 그 부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 보세요. 사실 이거는 분류사로 간친 선왕사 19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특집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절. 왜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이 절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됐기 때문에 주요 절을 좀 알아야 된다. 그중에 삼보사찰이 뭔지 이참에 한번 보세요. 삼보사찰은 불, 법, 승 이 세 가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불보는 불이란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석가모니를 말하고 그 다음 법보는 부처가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중생을 위해서 설교한 교리처고 그 다음에 승보는 부처의 교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제자의 집단. 그래서 뭔가 부처님 그 다음에 법 뭔가 그리고 좋은 제자들 좋은 스님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 절을 삼보사찰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이 중에 요거 여러분 이참에 알고 가십시오.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는 바로 이 삼보사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절친 중에 통도사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 이 강의 찍고 제 친구한테 야 너 시간 될 때 통도사 좀 가봐라. 그 앞에 통도사 입구하고 그 다음에 통도사 대웅전 좀 사진 영상 좀 찍어서 나한테 좀 보내달라.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려고요. 뭐냐면 이게 예전 제가 이제 답사 가서 제가 가끔 시간 될 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수업에 늘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통도사에 가면 그러니까 절에 가면 늘 불상이 대웅전에 있잖아요. 대웅전 이름에 따라서 또 불상이 어떤 부처님이 모셔 있는지 그것도 또 다르지만 근데 이 통도사 대웅전에는 법당에 가면 법당 앞에 그 법당 정면에 불상이 없어요. 불상이. 왜? 여기는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당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여기 여러분 이렇게 단이 있고 여기 이제 불상이 이렇게 부처님 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벽에 유리가 돼 있어요. 유리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야외 탑이 있습니다. 이 탑 안에 바로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소위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이거죠.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짜 기도발 정말 좋다고 하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가시는 성지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참 좋았는데 사실은 이런 선지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은 수업에 다시 한번 여러분 뚜벅이 한국 역사 뚜벅이 우리 역사 3분 역사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하게 출제자가 이 니은 선지를 몰라도 얼마든지 답이 나오게끔 해줘서 이건 좀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좀 더 꼼꼼하게 좀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훈련도 지방직 위해서는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런 문제 풀었죠. 좀 어렵지만 기적의 실전 300제 48번 백제 수도와 관련돼서 특히 그리고 여기 한성 그 다음에 공주 부여 지도 관련 문제 중요하면서 특히 여기에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무려왕릉과 6호분이 있다. 중국 남조 영향받은 벽돌무덤 출제한 이거를 바로 천축분이다 이렇게 한자용을 써준 거고요.
그 다음 또 6호분에는 벽화가 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자, 백제 문화유산 관계된 것들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거. 이 중에 서울은 자, 백제가 수도가 자, 이 한성, 즉 서울, 그 다음에 공주, 그리고 자, 부여. 이 세 군데였는데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근데 서울은 현재 자, 올라가지 못했고, 자, 공주, 자, 부여, 그리고 익산. 이 세 군데가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올라갔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주제였잖아요. 왜? 자, 이 최근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최근이라고 해서 당장 작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자, 이번 출제자는 굉장히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는, 자, 그런 문제를 냈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 이런 또 훈련도 했었잖아요. 동시에, 자, 국가시 대비 모의고사, 자, 0330, 즉 3월 30일 날 풀었던 11번 문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되어서도 보면서 제가 조선왕조 실록이 뭐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조선왕조 실록은 사간이 기록한 사초와 각 간척의 문서를 모아 만든 시정기 외에도 왕명의 출합을 간정했던 승정원을 알고, 그 다음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이 뭐다? 승정원 일기다.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 역대 국왕의 언행을 본보기로 만든 거다. 이거는 국조보감이다. 국조보감과 승정원 일기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자, 모여져서 결국 이 8번 문제로 압축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 출제자는 여러분 참 문제를 잘 냈어요. 이렇게 뭔가 아주 세련되진 않지만 약간 여러분 꼼꼼하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문제가 너무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번 시험에 가장 많은 오답률이 9번 문제였잖아요. 발해 문화유산. 자,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여러분 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문제 딱 받고 뭐야?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냥 얼른 빨리 해설 강의 해야 되니까 막 급하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명이 좀 익숙한 활용, 훈춘, 영안, 특히 영안 익숙치 않아. 근데 다시 발문을 받죠. 다음은 발해 수도에 대한 답사 계획이에요. 자, 발해는 수도 바뀌는 과정을 무지 강조했잖아요. 출발. 자, 제일 먼저 어디? 동모산, 도나에서. 여기가 출발지. 그 다음에, 자, 발해. 자, 우리 한번 여기다 갈까요? 자, 이제 동모산을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가장 입문 과정부터 발해 수도 바뀌는 과정을 여러분 직접 그려보게 하잖아요. 자,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이쪽에 동, 서, 남, 그리고 위는 북인데 수도기 때문에 상으로 간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인구가 늘면서 중경으로 갔고 다시 상경 갔다가 일반화 교류 때문에 동경 갔다가 다시 자 상경으로 간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 상경, 특히 상경의 주작대로였고요. 사실 이 문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패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꽤 오래전 수능에서 이런 문제 패턴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연결고리 여러분 그 지역 특강 여러분 보셨죠? 지역 특강에서 제가 수능 문제 2개를 올려드렸는데 그 문제 중에 여러분 조금 좀 꼼꼼하게 발해 수도만 물어봤죠. 왜냐하면 그 수능 문제는 역대 여러 나라 수도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었단 말이에요. 발해 같은 경우는 대표 자 이 영안 즉 상경에서 그 다음에 고구려는 여기 자 집안에서 뭘 볼 수 있고 평양에서 뭘 볼 수 있고 신라 경주에서 뭘 볼 수 있고 이런 아주 핵심적인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여기는 발해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잘 낸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 틀려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틀려도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데 이 양 나왔으니 이제는 제대로 좀 보고 갈게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 수도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도나 처음에 여기 산에서 시작했지만 인구가 늘면서 내려왔어요. 수도 바뀌는 거니까 여기가 중경인 거죠. 중경. 자, 그 다음에, 자, 위로 올라갔어요. 영안. 여기가 상경인 거고. 그 다음에, 자, 훈춘. 여기가, 자, 이쪽 연해주죠. 여기가 동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걸 물어본 거죠. 문왕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기, 이 도나산, 여기가 정혜공주고, 항상 이렇게 기억하라. 출제자가 잘난 체 하면서 정혜공주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지역으로 무슨 육정산, 용두산, 고분군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억나시죠? 여기는 육정산. 정예는 고기 육자 기억하라. 고기를 좋아해. 이렇게 기억했었잖아요. 그러면 용두산. 자, 정효공주 무덤은 용두산 고분군이다. 이미 여러분은 요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기억 갑니다. 자, 기억에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의 복시자. 정효공주 무덤은 벽돌 무덤인데, 이 벽돌 무덤 안에 여기는 벽화가 나왔잖아. 인물도가. 그래서 여기 얼마든지, 자, 이런 인물들의 복식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자, 기억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억 지역이. 여기는 어디였다? 여기는 바로 이 니은입니다. 여기가 자 정효공주 무덤이었어요. 여기 좀 어려웠죠. 그 다음에 자 용두산 고분군. 당연히 여러분 이 용두산 고분군 이게 바로 니은 여기. 그래서 용두산 고분군을 찾아서 벽돌 무덤. 당연히 정효공주 무덤, 벽돌 무덤. 여기 자 벽화가 있었다. 그래서 답은 자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여러분 오봉루 성문터. 여러분 또 이거 낯설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문화의 산을 모든 걸 다 알게 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어쨌든 여기 영안, 즉 위로 올라갔죠. 상경. 뭔가 당나라 수도와 비교한다. 즉 주작대로. 여기 특히 주작대로는 당나라 장안성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당연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이제 동경 갔네요. 자, 동경 갔는데 자, 동경에 정예공주 무덤을 찾았다. 자, 그래서 고구려하고의 관련성을 자 탐구한다. 근데 위치가 틀렸죠? 자, 여기 도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정효공주와 자, 정혜공주는 작년, 자, 경간부 문제에서 아주 꼼꼼하게 냈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약간 경찰 간부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지도를 통해서 보려고 했다는 거 굉장히 잘 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자, 우리가 지방직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건 지방직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강의를 꼼꼼하게 해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다시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건 고등학교 지도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모든 기본서에 이 지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간추린 또 기본서 자 이런 다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도나 여기 자 동모산 도나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자 중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여기 자 동 서 위에 상 자, 밑에 남. 이런 거.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문화의 사이 뭐냐. 자, 동물선에서는 육정산 고분군 또는 정예공주무덤. 여기는 고구려 양식 굴식 돌방무덤과 모주림 천정구조고 벽화 나오지 않는다. 대신 도사자상이 나온다. 이거 너무 중요한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이제 이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 중경. 자, 중경에서는 여기가 용두산 고분군 또는 자, 정효공주. 여기는 자, 중국식 벽돌 무덤이면서 동시에 벽화가 나온다는 거죠. 이 벽화에 인물도가 나와서 복식 양식을 알 수 있는 거죠. 발에 자, 그런 옷이라든가. 자, 그리고 다시 이 동경에서는 이불 병자상.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경에는 여러분 대규모 유적지, 특히 주작대로. 그다음에 여기 또 자, 이 무슨 이런 자, 이런 석등도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도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럼 출제자라면 저는 이 지도를 통해서 지금 이 출제자의 마인드라면 발에만 보지 않아요. 앞으로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 제시해 놓고 여러분 만주, 하얼빈 이런 것들 통해서 집안, 백두산 여기 발해 중에 하나, 영안 이렇게 제시해서 여기서 있었던 우리 역사 쏟아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잘 낸 문제고 틀려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어쨌든 자 여러분 이번 만점 방지용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다. 그래서 이런 땅에 대한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6월 5일 지방직 전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열심히 안 봐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역사 공부하면서 지도 그냥 여기였었지 만주하얼빈 누가 생각나야 돼. 안 죽은 의사 떠올라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훈련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다음 상소문을 올릴 왕.
자, 여러분, 석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 고등학교 교과서에다 이걸 풀어서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러분, 그냥 원래 사로, 석교, 이렇게 그냥 한자를 그냥 갖다 썼죠. 어쨌든, 최순호의 심 28조고, 자, 최순호의 심 28조는 성종 때 상황이니, 성종 업조 물어보는 문제. 그 답은 쉽죠, 여러분.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주는 문제. 자, 양경. 즉 개경, 서경, 그리고 전국 12목의 상평창. 이거 몰라도 상평창 설치, 자 성종, 자 규녀를 규법사 주지, 자 규녀는 광종 때고, 그 다음에 자 국자감에 지금 자 칠제둔거 이건 예종 때고, 그 다음에 자 전식과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자 이거는 문종 때, 자 경정전식관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사로 바뀌어서,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여기 사로 바꿔서 이렇게 갈 수 있고, 항상 자 역사는 사로 갖고 하는 학문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로 보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뭐 적중이라고 할 것도 없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자 기출 문제를 한번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하나하나가 보셔야 돼요. 나 9까지만 볼 거기 때문에 9까지 기출만 보겠어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다른 자 번외편 기출도 보셔야 되는데, 작년 9까지 자 국회 9급에 또 나왔잖아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원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이걸 완전히 풀어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시험은 이 문제를 조금 자 한문에 좀 가깝게 여러분 한 거고, 번역한 거고, 여기 완전히 자 조금 더 쉽게 자, 푼 거고. 그래서 당연히, 자, 성종이고, 성종이 없죠.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지방에 경학 박사, 의학 박사를 파견했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왕들 없죠. 확실하게 잡고, 관련된 사료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나왔던 사료만 볼 줄 아시면 되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이제 제가 예상 문제로 갖고 왔지만, 사실 올해, 제가, 자, 실전 300제와 기적의 또 동령 봉투 모의고사에서, 이 기적 시리즈 문제에서, 연등의 8간의 부분을 좀 강조했죠. 왜? 연등이가 작년에 유네스코 무형이 아니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올라갔잖아요. 무형에. 그래서 고 연등의 자체 물어보지 않고 연등의 8간에 관련 사료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 그런 문제 많이 풀었었고요. 그런 것도 지방직에서도 가능하니 여러분 그 문제들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스만 정부의 경정책을 물어보는 사료도 없이 난이도는 여러분 중하의 문제였고요. 자, 답은 4번. 자, 1차 경제개발 계획 추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자, 이스만 정부 때 자, 한미 원조 자, 협정을 체결해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들 배웠던 자, 이 시기에 제일 먼저 배운 영어는 기브미 껌, 기브미 초콜릿. 우리는 미국의 원조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 농지개혁법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원조 경제에서 여러분 소위 300산업이 이루어졌잖아요. 제분, 즉 밀가루, 제당, 설탕, 그리고 면직물. 그래서 300산업이 이루어졌고, 이 300산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300비리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개발 계획은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릴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이스만 정부 이제 마지막에 50년대 말에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여러분, 자, 원조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스만 정부 때는 7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계획만 세우고 실시를 못해요. 다시, 자, 4.19 혁명 결과 장면 내각에서 5개년 계획으로 여러분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도 뭐예요? 좀 이따 5.16 군적으로 쿠데타로 결국 9개월 정부 되면서 시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제개발 5년 계획은 언제 시작된다? 예, 바로 5.16 군정에서 1962년에 여러분 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중하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혹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 현대사 기본 개념에 좀 철저하게, 자, 기본 개념에, 자, 좀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앞으로 또 지방직에 또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사실은 너무 기본 문제였어요. 저희는 좀 어렵게 봤었죠? 자, 이런 문제 기억나시나요? 자, 올해 기적의 봉투 모의고사 사회 20번 문제였습니다. 미출친, 당시 정부, 이스만 정부를 또 알려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는 그 숱한 선거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거 구호를 보았다. 그중 단 한 개만은 똑똑하게 기억해. 5월에 치러졌던 정 부통령 선거 때 야당이 내걸었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였다. 겨우 8자로 된 이 선거 구호는 당시 정부의 염증을 느꼈던 온 국민의 폐부를 찌르고 남음이 있었다. 이 구호에 대해서 여당이 내걸었던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갈아봤자 그것이 구간이다. 구간이 명강이다.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구호는 너무나 진부했다. 이게 바로 1956년 제3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 때 어쨌든 이스만 정부 때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의 사건이 뭐냐? 이스만 정부 물어보면서 여러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이거는 이스만 정부 아니다. 이미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 문제 지금 국가직 지금 이 문제와 함께 우리가 사실 이 문제가 변형됐으면 이렇게 변형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래요. 보통 국가직 이런 패턴인데 이번 시험은 기존 국가직 패턴을 넘어섰네요. 좀 더 아까 경간부 스타일로 7급 스타일로 문제를 냈네요. 충분히 지방직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보당 탄압, 경량 15패간 어쨌든 이 이스만 정부의 상황을 물어봤던 거.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민족 말살 정치 물어보는 건데, 앞에 중일전쟁 이유란 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1937년 이유 상황 물어보는 거고요. 궁성요배 늘 했고, 여기 황곡시민서사 이때 했고, 그 다음 여기 남면 북양 정책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진행됐던 거니까 답은 3번이고, 그 다음 황곡시민의식을 강조하려고 소학교 또는 심양 소학교를 중요한 건 국민학교로 바꿨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요거 선생님 이거 소학교 심양 소학교 아닌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학교로 1941년에 그래서 답은 3번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약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거 이런 제가 일제 악법과 관계되어서 따로 저희 집 방구석에서 여러분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드렸던 피드백 강의 지방직에 또 나오니까 또 여러분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 약하신 분들 위해서 만들어드린 도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중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방향 때문에 이걸 갖고 왔습니다. 연결고리. 그럼 여기 21쪽에 요 일제 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도표 중에서 3단계 이 3단계에서 여기 일단 중일전쟁 발발이란 중요한 사건. 그리고 어쨌든 3단계 31년부터 45년. 민족 말살 정차에서 얘네가 어떤 정책을 폈느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국가총동원령. 그리고 다시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에 병창 기조화 정책, 인적 물적 수탈. 그래서 인적 수탈 순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물적 수탈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자 일본은 여러분 이 공황에 직격탄을 받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특히 농업공황이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2단계 산미 증식 계획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다가 산미 증식 계획 중단하고 3단계 초부터 어떻게 한다? 바로 남면 북양 정책. 한반도 남쪽은 면직물, 한반도 북쪽은 모직물, 남면 북양. 이거는 30년대 초부터 있었던 정책이고요. 또 하나 34년에 또 농촌 진흥운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여기 3차 조선 교육령. 보통 학교 이름이 심상소학교 또는 그냥 출제가 이거 빼고 그냥 소학교를 국민학교를 바꿨다. 이게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기타 여러분 일면 일교주의. 그래서 이 3단계 특히 만주사변 이유냐 중일전쟁 이유냐 이 기점을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여러분 계속 요즘의 트렌드예요. 어떤 사건의 그 이후 사건이냐 이전 사건이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도표화된 거를 정확히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추친 조야. 이번 시험 왜 피곤했냐면 그러면 앞을 읽다가 1905년 그리고 우리가 순간에 이거 뭐야 을사조야 이때 상황이야 이러는데 갑자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죠. 1905년 8월 4일 오후 3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세거모 힐의 대기실 루즈벨트의 저택이었다. 세거모 힐은 루즈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짜리 저택이었다.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얘기가 막 나오죠. 대통령과 마주하자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에 헤이 장가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 밀서에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여러분 미국과 만났다 얘기죠. 82년에 미국과 맺은 조약이 뭐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었고, 그러면 82년에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거중조정,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 귀국의 지원을 간곡히 약속한다. 미국 과거에 맺었던 조약, 그 조약의 내용을 좀 지켜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이미 아시잖아요. 이때 미국은 배신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 미국에게 우리 너무 어려우니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이 거중조정에 입각해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러나 미국은 배신했다는 거. 그래서 미국 분인지 미국 놈인지 항상 보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약은 자 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물어보는 건데 자 치해법권이 있었고요. 영사재판권 또는 치해법권. 그 다음 너무 강조했던 최국조간 이게 들어가 있었죠. 최초로. 그 다음에 자 특히 자 80년 2차 수시사로 갔던 김홍집이 들어오면서 일본서 들어오면서 황준센이 쓴 조선 책략을 갖고 왔고 이 조선 책략에 남한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친중, 결일, 연미론 미국과 연합해야 돼. 그 역량으로 82년 이 조약 맺었잖아요. 그래서 자 아닌 것은 이모곤란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강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조약과 함께 우리가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였었잖아요. 연결고리가 조금 벅차지만 이런 걸 도와드리는 도표예요. 자, 주요 사건. 자, 보시면 80년 김홍집이 2차 수시사 들어왔어. 그리고 자, 김홍집, 황준신의 조선책략 고종한테 바쳤어. 그래서 고종은 이제 서국가구의 통상의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이 책을 보게 된 거지. 자, 그리고 82년. 자, 이게 이제 사건 수였습니다. 자,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었어. 여기서 불평등 조약이야. 치해법권, 즉 영사재판권. 그리고 최국조간 처음 들어갔어. 최국조간이 즉 최국대우였잖아요. 그리고 거중조정 있어. 그리고 협정관세 물론 좀 관세 내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불평등하다. 그러나 안 낸 것보단 낫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임오군란이었죠. 그래서 미국과 조약 맺고 그리고 임오군란 이후에 청하고 조청 상미수로 무역장정. 그리고 일본하고는 재물포조약. 그리고 조일 수호조교 부록의 속약. 그리고 박용호가 3차 수인사로 사제단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주요 사건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번에도 여러분이 깔끔하게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문제에서 어떻게 받는지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를 지방지에 또 볼 겁니다. 자 기적의 봉투 모의고사 좀 어려웠지만 이 문제 하나에 여러 문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 이게 바로 미국하고 맺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최국조간이었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조약에 미국하고 조약은 청이 알선했고 청의 요구로 거중조정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 10년 전 기출문제에 일본의 요구를 이렇게 바꾼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약들 하나하나 정확히 봐야 된다. 어쨌든 조금 벅찼지만 여러분 제대로 하셨고 제가 늘 수업에서 봤던 문제보다 현장 문제는 한결 더 쉬울 거다. 근데 추천자가 고민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지문들 보시면서 접근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문제 볼게요. 자, 고려 향리 문제. 자, 향리 문제. 그래서 이거 여러분 또 올해 문제 특징은 출제가 정말 정석권 냈다는 게 뭐냐면 이런 선지들. 선지 낼 때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면 뭐 하나 소거법으로 풀 수 있어요. 아까 자,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기록문화유산 굉장히 정석권 냈지만 양산 통도사 여러분 자 3보4차 몰라도 밑에 선지에 자 풀 수 있었단 말이에요. 소거법으로. 근데 여기는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 이건 정말 칭찬해 줄 만하네요.
자, 부호장이 향리는 사신관의 감독을 받았고, 자, 상층 향리는 과거로 진출할 수 있었고, 자, 일부 향리의 자제는 기인으로 선발되어, 자, 수도 개경에 가서 이쪽에 인질제도. 그 다음, 고려는 지방간이 파견된, 자, 주연보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았어. 속현에서 누가 실무 담당해? 향리가. 답은 4번이잖아요. 그래서 뭐다? 항상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관련, 많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관련 주요 기출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기본 개념 정확하게 암기해둬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번 시험의 패턴이고, 사실 이거는 제가 막 적중대 문제를 찾다가, 사실 이건 적중대 문제라기보다는 기출문제가 그냥 변형된 거니까 그냥 기출문제 2개를 갖고 왔습니다. 보실래요? 출제가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20번 시험은 경가문화 국가직 7급 또는 지방직 7급 패턴이다. 이거 다 짜집기 된 거잖아요. 자, 경감 문제. 고려시대 향리. 그 지역 출신의 사신관으로부터 통제받았어. 과거에 응시해서 중앙관리가 될 수 있어. 자, 자제들이 기인으로 차출되어서 이게 틀린 지문이었죠? 지방관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개경에 있어야 된다. 개경에. 그래서 이런 문제 있었고요. 또 2012년 국가 7급은 고려 향리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지방 출신의 자 중앙관리를 사신관으로 임명했어. 늘 사신관 기인제도. 그 다음 자 향리의 자제를 인줄로 상경 즉 수기 상경 개경에 와서 수기 머무르게 해. 그리고 상수리 제도가 아니죠. 무슨 제도? 기인 제도였잖아. 그래서 늘 고려 사신관 기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험이란 현장이 저도 여러분 시험 현장 가면 뻔히 아는 것도 지금 자 100문제를 90분 안에 풀고 마킹하는 시간 10분까지 줘야 되면 여러분 이게 머리가 이렇게 탁탁탁 돌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결국 실력이다. 많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이런 것들 향리의 자손을 관이로 뽑는 향공진사 제도 있었고 또한 향리와 귀족의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히 현종 때 향리의 관복, 즉 향리의 공복, 광종은 일단 관리의 관복을 정했고 현종 때는 향리의 공복도 정했다. 이거 갖고 꼼꼼하게 고려 향리를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속현, 향소부고 이런데 바로 향리가 실무 담당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에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자 짜집기 해서 내 문제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었다는 거 자 강조합니다. 이제 지방직 6월 5일 위해서 어떻게 시간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지가 보이실 것 같아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대개 이 농법은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예특을 떠나 세액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해. 이러한 것이 없다면 편논이 아니야. 벼농사 짓기 위한 지금 모내기법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내기법 즉 이양법. 자, 세종 때 농사직설은 이양법이 처음으로 소개된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랑에 이건 밭농사 얘기잖아. 얘는 지금 논농사, 즉 벼농사 얘기고 얘는 밭농사. 자, 조선일기에 나오는 견종법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이어서 쭉 보시면 자 거기에 자 경국대전에 수령의 칠사를 이것도 정말 강조했죠. 그러면 지방지를 위해서 수령해야 될 7가지 업무 꼭 기억하셔야 되죠. 가로놓기로 낸다. 농업을 강조했지만 이양법을 강조하지 않는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양법의 기본 개념. 여러분 제가 수업에서 이거 여러분이 써라. 기억나십니까? 이양법을 국가가 금지했어. 그러면서 이유가 뭐였어? 직접 써보세요. 자, 지주가 이걸 굉장히 선호했어. 그 이유는 뭐야? 그러면 가난한 소작농도 이 농법을 무지 선호했어. 그 이유는 뭘까? 직접 손글씨로 써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가가 금지한 이유는 바로 뭐? 봄 가뭄에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변노, 표농사 질 수 없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국가는 금지했다. 여러분 당연히 이 항목에서 강조할 수 없죠. 이양법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이양법을 장려하라 이 뜻이잖아요. 이거 없습니다. 단지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을 잘 일으킬 것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주가 선호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노동력 절감이잖아요. 직접 논에다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풀 뽑는 노동력 절약. 그러면 소작농들은 자기의 노동력이 점점 줄어드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 농법을 선호했을까? 바로 이모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벼, 보리의 이모작. 근데 이 보리는 세금의 수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보리라도 먹으려고 이 가난한 소작농들은 이 농법을 선호했다. 그래서 이 국가적 차원, 자, 지주의적 차원, 그리고 자, 이 소작농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이양법이다. 그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좀 나름 쉬운 문제인데 참신했네요. 자, 우린 또 어떤 문제를 다뤄봤는지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 문제였습니다. 자, 국가지 대비, 자, 모의고사 3월 30일 날 봤던 문제 10번 문제였어요. 카농법이 확산된 시기에 대한 얘기. 자, 뭐를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다. 김매기 노력을 더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땅의 힘으로 모 하나를 기르는 것이 두 번째 이유. 좋지 않은 것은 솟아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르는 것이 셋째다. 즉 이양법 모내기법의 내용이었고, 자, 이거는 모내기법이면서 주로 물어보는 것은 이 시기 조선 후기 상황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 문제의 패턴이에요. 그건 너무 맨날 나오는 조선 후기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자, 이거의 패턴 물어보는 거. 그래서 저희는 자, 이런 상황과 함께 이거에 뭐 농민 내부의 빈부격차가 더욱더 늘었다는 게 답이었잖아요. 이걸 계기로 광작이 가능했고 일부 분홍은 더욱더 잘 살고 대다수 소작농은 몰락하면서 자, 이제 일자리 잃게 되고 도시나 광산에서 임노동자로 살게 되면서 피지배층의 계층 분화라는 이 상황. 그리고 반농사에서 견종법, 이 견종법이 고랑에다 씨앗을 뿌리는 거였잖아요. 논농사와 반농사의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의 문제는 국가적 패턴의 전체 상황 물어보는 문제였고, 지금 이 문제는 경가문화 또는 7급에서 물어봤던 하나의 사건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직이 여러분 무슨 자 경차 이런 거에 구구 부분이 없어졌네요. 지금 이 문제가. 자, 그 다음,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잖아요, 또 이 시기. 자,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제가 키워드 긴급조치죠. 긴급조치. 그래서 이건, 자, 위헌이다. 판결됐잖아요. 이거 뭐야? 유신헌법이잖아요. 1972년 10월 유신헌법. 그래서 여러분 8차 개헌 직전까지 1980년 8차 개헌 바로 전까지가 유신헌법 기간. 그래서 저희는 이거 강조했죠. 민주화운동 기억해야 된다. 4.19 혁명, 자, 부마항쟁,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 60 민주항쟁. 즉, 자, 1987년에 일어났던 6월 민주항쟁 얘기하는 거죠. 이 네 가지는 정말 중요한데 드디어 부마항쟁 답은 그래서 1번 된 거죠. 이런 것들은 눈이 강조했어요. 특히 이거 기출문제잖아. 이거 정말 이거 틀리신 분들 다시 정확한 개념 잡으세요. 돌아가 보니 별거 아니었었죠, 여러분. 72년 7.4 남북 공동선언. 근데 문제는 남북한이 자 서로 만나서 통일의 분위기 띄워놓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체제 강화에 이용됐다. 그래서 자 좀 이따가 우리는 10월 유신헌법, 북한은 12월에 사회주의헌법. 그래서 강력한 자 주석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 7.4 남북 공동선언은 이후 각자 남북한의 체제 강화에 또 이용됐다라는 선지도 자 검찰직, 법원직에서 나왔던 자 주요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약하신 분들은 또 이런 도표 훈련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자 문제 제가 이런 식의 적중 문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기적의 실전 300제에서 여러분 한일국교 정상화, 자 10월 유신헌법, 그리고 또 이때 시기 79년 이 사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부마항제, 부마민주항제. 그 다음에 자 92년 한중수교, 그리고 95년 지방자치회. 그래서 각 정부의 이 시기에 주요 사건들 알고 있는지, 이런 패턴은 여러분 지방직 또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와 함께 이런 사건들이 뭐였는지 보시고요. 그러면서 꼭 문제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답은 나왔지만, 자 옳지 않은 것이 지금 4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거는 91년, 그러니까 다시기잖아요. 다시기. 자 근데 이거보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연결고리 여러분 자 24페이지 여기에 현대사, 자 미 군정 시기, 그 다음에 자 이스만 정부 시기, 자 여기에 장면 내각 시기, 그리고 자 5.16 군정 이후 경제개발 계획, 여기 아니라는 거 이미 알 수 있잖아. 이 도표 안에서 지금 현대사 두 문제 다 커버됐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박정희 정부, 유신 정부, 특히 자 이 시기에 여러분 이런 사건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63시 나왔죠? 그럼 63시가 언제였어? 여러분 여기 64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시 68년 국민교육 현장, 68년도 되게 중요하다. 68년 자 국민교육 현장만 보시면 안 되고, 요것만, 요 파란색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요 주변 사건도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정확히 봐라. 68년 이 사건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72년, 자 이제 72년, 자 여기 자 3차 경제개발, 그 다음에 마산 수출 무역 지구 설정, 자 여기 7.4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10월 유신헌법. 이게 순서대로 여러분 써드린 거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이런 훈련. 그 다음에 다시 79년도 굉장히 중요하다. 유신 정부가 무너지는 그해. 그래서 2차 석유파동 Y치 사건, 자 국회에서 김영삼 제명, 부마항쟁, 그리고 11.6 사태, 12.12 사태, 이 과정. 이런 것들 여러분 요대로가 아니라 이런 거 바꿔서들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 정확한 도표를 통해서 특히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이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가 결국 똑같이 내지 않죠. 또 바뀐단 말이야. 이 문제 그대로 내지 않고 또 이렇게 살짝 선지 바꾸니까 결국 이런 훈련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기본 개념 잡자. 계속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여러분, 요 사료. 여러분이 좀 낯설었다고 하는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번 출제자가 정말 그게 고민이에요. 저도 문제 낼 때 정말 고민하잖아요. 왜? 있는 사료를 조금씩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 사건을 내야 돼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 정말 중요하다. 누누이 강조했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국민대표회의 관련 사료 좀 봐야 된다. 강조했는데 출제자는 그 사료를 좀 앞까지 좀 집어넣는 거죠.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본회의는 2천만 민족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고, 자,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고 독립을 완성하기를 자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들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고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한다. 지금 3.1운동 계기로 자 상하이 임시정부가 출범됐지만 대통령 이스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론으로 그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국민대표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과정.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 1923년 국민대표 회의인지 알아야 되고, 이때 창조파 새로운 곳에 가서 만주나 연해주에 가서 새로운 정부 수립하자. 신초 같은 무장 투쟁자들이. 그 다음에 개조파 뭐요? 자 그대로 있으면서 문제점만 바꾸자.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대립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향후 자 뭐였습니까? 이들이 나가게 되면서 자 현상유지파 김구 이동영 등이 어떻게 한다? 문제가 됐던 이승만을 해임하고 1925년 박은식을 2대 대통령에 앉히고, 그리고 좀 있다가 2차 개헌하게 된 거잖아요. 대한민국 건국광명은 1941년이고, 자 민족 일당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는 것은 1937년 중유전쟁 이후 상황. 그래서 나중에 40년 가면 자 3당 합당 조선 자 혁명당이 다시 자 합당 임시정부로 들어가는 과정.
지금 중요한 건, 자, 임시정부가 1919년 만들어져서 1923년 국민대표의 소집 이후 굉장히 위축되다가, 그래서 앞으로 현상 유지파가 앞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건데, 요거 상황만 물어보니, 당연히 자, 회의에서 있었던 사건이니까 답은 4번이죠. 그냥 임시정부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이런 문제와 함께 우리는 또 어떤 문제를 다뤄봤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여러분 또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런 거, 국가시 대비 모의고사 3월 16일 날 풀었던 문제, 18번 문제였죠. 이 회의. 그래서 출제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사료인데 어느 부분을 자르냐는 거예요. 임시의정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현재 그 자체의 실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득실을 교정하고 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근본적 대개혁으로 통일적 재조 새로운 만듦을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 하면은 다만 민의뿐이므로 우리 국민은 노력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이 회의의 소집을 제청한다. 국민의 대표로서. 그래서 국민대표의 소집. 그래서 국민대표회의에서 어떤 얘기 있었는지, 그러면 그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상균주의 바탕 건국강령 채택 아니라는 거 이미 얘기했고, 그리고 이동영, 김구 등을 연해주 새로운 정부, 이거 이동영, 김구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그런 국민대표에서의 주장을 개념을 잡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다? 여러분 개념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다. 그걸 또 강조합니다. 자, 18번 토지조사 사업.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토지사업. 그래서 농산 공부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역둔토, 궁장토 같은 이런 토지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죠. 이런 구규제를, 주인이 애매했던 구규제를.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동량척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진 거고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조사령이 1912년에 발표돼서 어쨌든 1918년까지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1910년에 토지조사 사업 시작한 거 아닌가? 그래도 맞고, 왜? 1910년에 임시 토지조사국을 두고,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1918년에 완성된 토지조사 사업. 이 시기의 사건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춘공태치, 농가부채, 이거는,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이잖아요. 농가비 갚자. 그러나, 오히려 농민들은 여기에 절대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여러분, 이 무슨 농산 공보, 이거는 2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관청입니다. 제가 해설 꼼꼼하게 해드렸지만, 시험은 직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역둔토, 궁장토 같은, 뭐 이런 여러분, 토지, 뭔가 애매한, 이런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은 이런 국가 공유지, 마을 공유지, 이런 것들은 조선 총독부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또 어떤 문제 풀어봤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런 문제. 기적의 실전 300제. 1월, 2월에 풀었던 문제 270번 문제였습니다. 이거 결과. 그래서 명의상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 문중의 토지 이런 것들이 국유지. 좀 주인이 애매했던 거. 또한 조선 왕실이 갖고 있었던 국유지 이런 것들은 조선 총독부로 들어갔다. 이게 국유지 조선 총독부로 갔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전 농토의 40% 차지했다.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었죠. 수조권자. 여러분 여기는 수조권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소유권에 대한 얘기였다. 그래서 좀 난도 높게 봤지만 문제는 한결 더 쉽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의외로 많이 틀리신 문제가 바로 19번 문제였어요.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 굉장히 경간부 스타일로 낸 문제죠. 개항장에서는 조선인 객주가 처음엔 중개무역했었죠. 그 다음, 조청 무역장정 또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는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었죠. 왜? 많이 안 봤으니까. 그러나 기본 개념을 잘 풀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얘기했죠. 조선시장에서 1876년 강화도 제약 이후 먼저 달린 게 누구였다? 일본이죠. 일본이 조선시장에서 먼저 달려.
그리고 자 82년 조천 상민수륙 무역장경에서 청이 내지 통상 또는 내륙 통상권을 제일 먼저 얻어낸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일본을 따라잡지만 지금 조선시장을 제일 먼저 일본이 이만큼 차지했다면 자 이제 청이 요만큼이었고 이게 일본이었으면 앞으로 청은 조선에서의 일본의 점유율을 빼앗지만 결국 청일전쟁 직전에 일본이 51%가 49%, 즉 청이 82년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또는 조청 무역장정 이후 청의 성장률은 굉장히 빨라졌지만 일본을 앞지른 적은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기출선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은 처음에는 영국산 면직물 팔다가 나중에 또 자국산 면직물로 바꾸고요. 조선에서는 쇠가죽, 쌀, 콩 같은 걸 구입해 갔잖아요. 그 다음 자 이 조일 통상장정도 76년도 거가 있고 83년 거가 있는데 이거는 83년 거 해정이니까 83년 거. 여기서 뭐예요? 곡물 수출이 금지는 이게 바로 방공령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개항기 이후에 제국주의의 경제적 조약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저희 또 자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볼까요? 여러분 이 문제 되게 여러분 심플합니다. 자 저희는 좀 더 제대로 문제를 봤어요. 이 문제 또 보세요 여러분. 기적의 실전 300제 지방지를 위해서 또 푸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죠 단원별로. 그래서 자 특히 조선은 청의 속국이야. 청상인의 조선에서의 내지 통상권, 연합어권, 연합무역권을 인정하고 청국 그 다음에 자 연안 해양권을 얻게 돼.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게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고 이걸 계기로 조선에서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치열해졌죠. 왜? 청이 내지 통상을 얻게 됐어. 이렇게 하지만 청나라가 일본을 뛰어넘지 못한단 말이야. 따라잡고 있는 중이지. 선발 먼저 달린 것은 일본이고 청은 이제 쫓아가면서 그 성장률이 빨라지면서 결국 여러분 점점 쫓아오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청일전쟁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경제적, 여러분 정치적 이런 요인이 섞여지는 게 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약들 다시 한번 오늘 요것만 볼 건데요. 이런 문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 하나 보면 네 문제인데 우리 시간이 아까우니까 한 문제 속에 네 문제 다 꺼내보자.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험은 굉장히 쉬울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을 세이브하시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뭐다? 여러분은 이 도표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하늘색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자 약간 붉은색이 청인데 자 조선시장에서 지금 자 85년 청은 19%를 차지했어요. 조선 국내 시장을. 그리고 일본이 80%나. 근데 향후 얘네 성장률이 높아지잖아요. 26, 28, 32, 35, 자 40, 45. 일본을 따라잡죠. 그러나 너무 선적은 없다. 그리고 좀 있다가 1894년 꽝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런 기본 내용을 좀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왜? 작년 국가직 9급에서는 미 군정기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지금 이미 2007년 이래로 문제가 너무 여러분 공개되다 보니까 이제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좀 아끼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한 하루 정도는 내가 알고 있었던 머리 좀 식힐 겸, 자, 그런 지도들, 그래프들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흥선대원군. 미추징크. 자,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패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어. 그런데 사족들은, 양반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면서 신역이 없어. 몸에 역이 없어. 면세, 면역, 즉 면역층이었어. 그러나 유속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자 갑자년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서 귀천이 동일하게 양반이든 천은이든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이민을 바치겠고 이를 동포전. 여러분 자 뭔가 우리가 이미 조선후기 여러분 자 세금을 돈으로 내게 했으니까 어쨌든 이거 자 호포법 또는 동포법인데 여기에서 저 얼마든지 돈도 낼 수 있죠.
자, 돈으로도 가능했다. 조선 후기 18세기부터는. 그래서 그 얘기고,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그럼 여기 매천야록, 이 매천야록이 뭐야? 황현이 쓴 건데, 황현은 한말 우리의 비운의 역사에 기록했죠? 그래서 바로 자, 흥선대원군, 자, 이 시기부터 1910년 우리의 비운의 역사에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흥선대원군이 지금, 자, 양바들한테 군포 걷는 그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좀 사료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또 헷갈렸던, 실수했던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보세요. 여기 얘기. 만동명? 자, 만동묘를 없애죠. 흥선대원군은. 자, 이거는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자, 궁극기무처의 총재 이거는 김홍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통일기부함은, 자,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 실권 잡고 하야합니다. 그리고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아들 고종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는 그동안 민시 세력이 폈던 개화 정책을 백지화시켜서 통일기무함을 없애고 다시 오군영을 부활시키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만기오람이 언제 편찬되는지까지 몰라도 돼요. 이거는 과거에 7급 문제였었나? 여러분, 경가문 문제였는데 거기서 자, 이런 역사서 순서 마치를 문제에서 한 번 나왔던 거죠. 19세기 초 순조 때 만든 책. 그래서 지금 자, 이것까지는 몰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또 어떤 문제를 다뤄봤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 관련 문제, 물론, 여러분, 자, 실전 300제, 그리고 또 동영 모의고사에서 다 풀어드렸지만, 자, 저는, 자, 기출문제로 갖고 왔습니다.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자, 2017년 하반기 국가의 7급에, 여러분, 이 사료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한, 자, 여기 지금 우리 이 문제, 지금 20번 문제, 궁극기무처 총재 역임, 이런 것들. 갑신정부 때 청군의 파견, 이런 거. 이때, 어쨌든 답은 4번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느끼셨죠? 이번 국가직 9급은 자, 경찰이나 경감부 문제 그리고 국가직 7급 그 수준에서 문제를 올려서 여러분이 조금 느끼는 자, 체감은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만점 방정 문제, 발해 유적지 문제 자,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살짝 기출을 바꾼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자, 이 국가직 시험 더더 코로나로 마스크 쓰면서 여러분 산소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 좀 이번 시험에 국가직 시험에 좀 실수하신 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강의 들으면서 뭐 한다? 다시 문제 다시 보고 그 문제 주제와 함께 다시 이론서 관련 기출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공을 들여서 PPT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는 다음번을 위해서 이론 공부를 하라는 그 의미에서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많이 질문하시는 자, 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관련 질문은 카페로 오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계속 짧게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업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 그거를 좀 머리 식힐 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절대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강의는 다 공무원 시험과 관계된 거고 그중에 제가 아까 통도사 관련 얘기는 뚜벅이 3분 역사에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러고 직접 보면 재밌거든요. 그런 거 머리 식히면서 역사를 잡는 방법. 자, 그럼 이제 6월 5일 우리에게는 지방직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방직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주력하십시오. 다시 이론을 제대로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론과 함께 사료, 도표, 화보들 한 번 더 제대로 좀 보세요. 이건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조금씩 해드릴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 짧은 시간에 해드릴 수 없고 여러분 강의 안에서 제대로 보시면서 제가 그런 거 살짝 도와드리는 훈련 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이죠. 기출. 허접한 문제 다 필요 없어요. 기출을 보는데 기출이 그대로 나오진 않죠. 기출이 변형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변형되니까 이론의 힘을 기르셔야 되는 거죠. 이론의 힘을. 그리고 시간 안에 문제 푸는 훈련 정말 중요합니다. 동영 모의고사 이거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이 가셔서 시험 안에서 지금 100분 안에서 90분 동안 5과목 푸시고 10분 마킹할 수 있고요. 국사는 10분 안에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자, 개강은 4월 27일 날 할 겁니다. 여러분, 지방직 대비 4주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매주 3회씩 예상 모의고사 프린트입니다. 이번엔 책이 아니에요. 프린트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복습 프로그램은 이걸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번 국가직 9급에서 지금 좀 올드한 옛날 문제들을 짜집게 했더라고요. 출제자가 지금 문제 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과거의 그런 문제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특히 지방직 7급 문제 되게 수준 있는 문제들 꽤 많거든요. 7급 문제를 골라서 다 볼 시간 없습니다. 다 본다고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 우리 8시대 8시대에 맞춰서 시대별로 자 20문제씩 정리하는 프린트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 4주니까 여러분은 프린트 2개씩 20문제 시대별로 자 지금 4번의 시간 안에서 자 20문제 40문제를 매주 또 따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늘 해드렸던 거 국가직 때 또 기억나시죠 여러분? 1월 달부터 늘 수업이 끝나고 제가 요즘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집에서 또 저희 방구석에서 여러분에게 피드백 강의 자 10분짜리 올려드릴게요. 이거 뭐 할 거냐면 한국사 능력 해드리려고요. 지금 취지자는 과거 공무원 기출문제와 한국사 능력 기출문제를 여러분 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지금 50회 50회까지 그 문제를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쉬운 문제 말고 우리 시험에 변형될 수 있는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 좀 여러분한테 자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집에서 조금 여러분 매번 올려서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하죠? 자 이제 5월 25일 자 화요일 날 다시 여러분 자 마지막 4번의 동료 모의고사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는 자 지방직 5년간 즉 최근 5년 여기는 자 과거 좀 올드한 거 봤다면 다시 우리는 원점에서 봐야 돼요. 그 어쩌 나오는 2문제에 주력하지 말고 늘 맞춰야 될 기본 문제. 자 결국 기출문제가 예상문제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자 최근 자 지방직 5개년 기출문제 총정리 해드리면서 뭐가 또 나올 거고 뭐가 안 나왔던 영역인지를 확인하면서 자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이제 남은 시간 혼자서 다시 한번 그 자료 갖고 자기 걸로 만들고 6월 5일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자 6월 5일 지방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요. 수고하셨습니다.